오늘 에이베바이오 주가가 3%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까 정말 오늘처럼 고민이 됐던 날은 없던 것 같아요. 주가 상황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요. 뭐 제가 어떤 부분을 분석해야 될까 정말 헷갈려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에이베바이오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역대급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떨어지니까 뭐 끝난 주식이다. 손절하자. 아무나 다 합니다. 떨어지고 있을 때 재료 주니까 재료가 좋으니까 뭐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올라갈 거다. 이건 아무나 다 하는 분석이에요. 제가 감히 여러분께 이 에이베바이오를 그런 하수처럼 분석해 드릴 거라면 방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자격이 없죠.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저는 있는 그대로 하나씩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에이베바이오는 세력들이 어떤 녀석들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3% 조정은 단순히 3% 조정이 아니에요. 바이오 USA 일정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USA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간 급등을 하거나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좀 확인하고 우리가 이 대응이란 걸 펼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 어떤 선택했어요 오늘? 올려주지 않고 있죠. 자,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더더욱 우리 아이아 담당자 분께서 좀 객관적인 내용들 좀 많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자, 지금 바이오 USA 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또 한껏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아 담당자 분께서도 이번 바이오 USA 일정에 대해서 BBB 셔틀 그랩바디피 4-1 BB 기반의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이 많은 것들을 예고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바이오 USA 일정에서는 의미 있는 사업의 성과와 파트너십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에이베바이오를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전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은 이 내용을 접하면서 기사로도 접하면서 제 방송을 통해 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처럼 올라가다 말면요. 잠깐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요. 무슨 생각이 되죠? 처참합니다. 아니 이런 일정에도 못 간다고 하면은 아니 빅파마랑 사업적인 성과를 논의하고 기술 이전을 할지 말지 구체적인 논의를 할지 모르는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내 주식은 진짜 사람들이 말했던 대로 개잡주가 맞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이 들도록 오늘 세력들이 주가를 하락하고 있다 말씀드려요. 여기서 핵심은 대량의 매도를 통해서 하락을 시키냐? 아닙니다. 호가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가창 보니까 어때요? 가관이에요. 이 가격에 팔게요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이 가격에 매수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개입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매도하는 사람들의 물량만 야금야금 어떻게 하고 있다? 주가가 오르지 않을 정도로만 조용히 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 매집하고 있지 않아. 바이오 USA 일정에도 이 주식은 못 가니까 매집도 안 하는 이 개잡주를 당신들 개미들은 매도하세요라고 정확하게 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리스크도 생각해야 돼요. 아니 세력들이 애초에 이걸 조용히 받아낼 생각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거 매집 아니면 어떡한 거예요? 매집이라고 하면은 조용히 주가가 오르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게 매수해가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이거 매집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영상이 알려드릴게요. 좋아요만 꼭 누르세요. 자,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뉴스에서 보도 안 하죠. 이런 거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왜? 리스크가 커요 사실. 제가 제 사익만 챙기는 사람이었다면 이거 저도 말 안 할 겁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 사익이 아니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로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연락처로 에이베바이오가 남겼을 때 VIP 가입해라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린다. 금전 요구 안 드린다. 수익 나도 나한테 수익 일부 주셔라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린다. 난 오직 여러분들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호도 제발 저장하세요.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뭐 VIP를 가입해야 도와준다 이런단 말이에요. 번호 저장하시고 에이베바이오가 남기세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 사익을 위해서라면 오늘 이 말씀 안 드립니다. 자, 매집이 왜 되고 있는지 자 알려드린다고 했죠. 차트 안에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볼 것은 외인들입니다. 이거는 주식을 오래 하셔도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잘 보세요. 저도 이 말씀 드린 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ABA 바이오 포기 금지라고 다 같이 외칠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바라는 게 이 악랄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떤 심정으로 이 주식 하루하루 보유하고 있는지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영상 너머로 여러분의 진심과 목소리 저도 충분히 들립니다. 우린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안 돼요. 또 당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요 댓글 꼭 남기시고요. 아시겠죠? 외인들이 1600억 남았잖아요. 뻔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4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외인들은 1600억을 매수했습니다. 1600억이요. 1600억이라고 하는 이 거래대금 작은 돈 아니죠? 저평가됐으니까 단순히 1600억을 담았다라고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단순히 저렴해져서 아닙니다. 저렴한 것도 맞지만 다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을. 우리는 이 ABA바이오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ABA바이오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1600억을 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환율이 지금 1537원까지 올랐어요. 역대급이죠. 제가 환율을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딱 3번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통화 가치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던 순간은요. 딱 3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IMF 때고요. 두 번째는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사태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정치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그 정도로 원화가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1,500원이요. 1,500원. 근데 쓰레기가 되면은 사실 외인들이 이 ABA바이오를 지금 더 담아가는 건 도박이거든요. 완전 도박이에요. 왠 줄 아세요? 자, 첫 번째. 케빈 허씨가 뭐라고 말했죠? 매파적 동결했잖아요. 매파적 동결했죠. 케빈 허씨는 연준 의장입니다. 미 연준 의장 케빈 허씨가 말했죠. 매파적 동결. 연준 위원 18명 중에서 9명이 금리 인상을 외쳤고요. 8명이 동결을 외쳤고요. 단 한 명만이 그냥 인하하자라고 했어요.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은 3.4%에서 3.8%로 상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걸 떠올리면은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강세를 그리죠. 달러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원화는 약세를 그리죠. 이미 1,500원대를 찍고 있는데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환율이 더 올라가면은 이 ABA바이오를 담고 있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미친 선택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친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왜 미친 선택인지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500원까지 환율이 올랐다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외인들은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있어요. 제약바이오주한테 금리 인상이라는 건 이건 이야기만 나와도 약한 고리인데, 심지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1,500원에서 1,600원, 1,700원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외인들에게는 왜 부담이냐면은 1,500원에 1달러를 1,500원에 받았어. 그리고 1,500원짜리 주식을 한 주 삽니다. 처음에 1달러에 1,500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주를 샀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는 거, 만약에 그렇게 한 주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 봐요. 1,400원이 돼봐. 100원 손실을 보고 있죠. 100원 손실을 보고 있는 마당에 지금이다 빼야겠다 해가지고 1,400원 팔아가지고 다시 달러로 바꾸고 싶대. 그럼 내가 100원이라고 하는 웃돈을 얹어가지고 달러를 받아야겠죠. 100원을 얹어서 1,500원에. 근데 달러가 이제 1,500원이 아니래. 1,600원, 1,700원이래. 내가 주식으로도 손해를 봤는데 환율 때문에 1,500원에 한 주를 샀었는데 1,400원이 100원을 얹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200원 얹어야 돼. 그럼 환차손이라는 게 이렇게 극대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뭐예요? 주가가 올라도 그래. 1,500원에 내가 1달러에 1,500원 하던 시절에 내가 한 주를 샀어. 근데 주가가 1,600원까지 올랐어. 근데 1달러에 이제 1,600원이래요. 외인들은 주가가 올라서 매도를 해서 1,600원으로 나 환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1달러 이제 1,600원이어서 그냥 딱 1달러만 받은 거야. 수수료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보면은 환율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힘을 쓰기 어려운 것도 맞고 약한 골인 것도 맞는데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 모멘텀까지 나오니까 사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근데 외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AB 바이오를 4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계속 담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오늘도 담고 있어요. 이거 무슨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네 지금 무슨 선택을 하는 겁니까? 도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외인들은 환율이라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과 리스크보다 AB 바이오라고 하는 이 주식에 대한 앞으로 미래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보통 언제 베팅을 합니까?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방금 제가 외인들이 담아가고 있는 순매수 흐름에 대해서 1600억이라고 하는 순매수 흐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이해가 되셨어야만요. 이해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해됐다고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 중요한 거 알려드렸는데 아무도 이해가 안 됐으면 또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1600억이 들어와 있는데 얘네가 아무 때나 담느냐, 그냥 미래 가치가 좋아 보이니까 일단 담아가자 그러냐? 아니에요. 선을 3개 그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주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고평가된 영역이 있고 적정 주가가 있고 저평가된 영역이 있어요. 고평가된 영역에서는 당연히 지금과 같은 환율 상황이 겹쳤을 때 매수 못합니다. 외인들도 환율 상황이라든지 재료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럴 때는 베팅 못해요. 뭐 우리야 뭐 그랩바디 B나 뭐 그랩바디 D 이중항 JDC 좋은 거 알지만 외인들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까지가 하나의 그 과정 자체가 성장 스토리보다는 리스크예요. 환율, 금리 이런 것 때문에. 적정할 때는 어때요? 적정 주가일 때도 환율 부담되죠. 금리 정책 부담되죠. 재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 지켜보자 이런 스탠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평가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저평가된 상황 속에서는 그 저평가가 단순히 저렴하다라고만 한다면은 환율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 못 들어와요. 근데 저평가 영역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확고하거나 기대치가 더 높으면 이런 상황에도 저평가된 구간에서 들어와요. 외인들은 그냥 저렴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확고하거나 베팅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들어와요. 그냥 저렴하니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매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외인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600억 들어온 게 단순히 해치성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치성으로 할 거면 이 고환율 시대에 이거 바이오를 왜 담아요? 해치성이 아니라 AB 바이오의 개별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들어온 것이다. 그게 지금 어느덧 1600억이나 쌓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팔면 담아가는 이 외인들의 속셈도 모르고 오늘도 매도를 누군가는 또 하고 있다. 그래서 외인들은 웃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파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셔야 되고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 댓글을 남기셔야 됩니다. 팔지 말자고. 역전 기회가 이 안에 있다고. 누구 좋으라고 여기서 팔아주냐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외인들이 담고는 있는데 왜 바이오 ES의 일정에도 못 오를까? 그게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 ES의 일정으로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죠? 단번에 급등하지 않는다. 매물대를 한번 테스트할 거라 그랬어요. 224일선 여기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테스트하고 뭐 윗꼬리 달고 다시 빠지거나 흔들고 가는 구간이라 그랬어요. 흔들고 가는 구간. 근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흔드는 구간이 꼭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어차피 지금 세력들이 원하는 지금 당장의 시나리오는 이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올라가길 바라지만 세력들은 이 주가를 올리는 게 지금 당장의 현안의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최대한 저렴하게 물량을 받아내는 거예요. 최대한 저렴하게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선 어디에서 사람들이 매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매도하는 걸 알아내서 물량을 최대한 저렴하게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얼마 전에 올라가다가 도치캔들 뛰면서 480에서 위에 안착을 했었죠.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도를 많이 했을까? 추가 매수 엄청 했을 거야. 매도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추가 매수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매도를 빼는 거예요. 추가 매수하지 마라. 추가 매수하면 뺄 거다. 앞으로도 봐라. 자, 추가 매수 했으면 떨어진 거 봤지? 지금 앞으로 주가가 바닥을 잡으면은 그 바닥 시그널에서 지난번처럼 주가가 또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라.
추가 매수와 엄두도 못 가지게 할 뿐더러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 매수는커녕 그냥 매도할 생각만 가득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B바이오에 대해서 호재가 있어도 그게 호재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호재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랩바디 B나 그랩바디 T나 이중항체 ADC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게 호재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가 계속 빠지는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심리전에 선동당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리전에 선동당하면 안 되는 근거를 그래서 말씀드린 게 외인들의 수급이죠. 얘네가 정신 나갔다고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난리가 나서 환차손 우려가 되는데 AB바이오를 담아가겠어요? 환율이 지금 1,500원을 찍었고 증시에 딱 3번 있었던 이례적인 상황에서 외인들이 금리 정책에 민감한 이 주식을 담아간다? 그거는 그걸 뛰어넘는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떨어지고 있는 이 주가만 보고 있으면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환율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환율이 1,500원 찍어서 뭐 기분이 좋냐, 뭐 1,500원 찍은 거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냐, 주식쟁이가 정치 얘기를 왜 해? 저는 여러분에게 정치 색깔을 말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래야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관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관점이 틀리면은 대응 못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안 나와요. 생각해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애초에 이거를 저평가 영역이라고도 대다수가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망한 주식이라고만 보고 있죠. 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평가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주식을 저평가라고 하잖아요. 혹은 앞으로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주식을 저평가라고 합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AB바이오가 정말 끝난 주식이면 여긴 저평가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주식은 공통점이 있죠.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 재료가 다시 터지면은 역대급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악재 없이 떨어졌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실적을 내는 회사인데 실적 내는 회사가 뭐 공장에 불이 났대. 제품에 문제가 생겼대. 다 문제가 생겼대. 그럼 실적이 나오겠어요? 아니죠. 못 나오겠죠.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정말 치명적인 뭐 문제가 생겼다면은. 근데 AB바이오 지금 그런 단계 아니죠. 오히려 지금 FDA 승인과 관련된 기대감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그랩바디 B나 그랩바디 T나 이중항체 ADC와 관련된 내용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주가만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저렴하게 모아갈 주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대박이 나한테 가까이 오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대박이야? 이게 무슨 대박이야? 뭐 이를테면 SK 하이닉스가 오늘 10% 급락이 나오는데 이런 날에 무슨 생각 들어요? 이런 날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이닉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대박이다, 더 간다 이러는 상황이었죠. 더 간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주주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대박주였던 하이닉스가 오늘은 개잡주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보세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미친듯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 코스닥이 힘이 약하고 너무 알아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이다. 환율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그 안에서 또 뭘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별로란 것이 아니라 모아니면 도아니 식으로 몰빵하지 마셔라. 영원한 상승도 하락도 없다. 그리고 나서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잘 챙겨봐야 된다.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영원히 오를 것 같아요?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영원한 건 없다라고 말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뭐 저주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AB바이오도 영원한 하락이 있을까? 심지어 오늘 이렇게 4% 조정이 나올 때 외인들은 모아놓았던 물량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1,600억? 이거 지금 매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받아줘요?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막 짜놓는 것 같지 않아요? 외인들이 1,600억 던지면은 개인이 200억 받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220억 던지면은 기관에서 1,200억 받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짜여진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렴하게 매집을 하고 하는 세력들은 이 주식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던지게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AB바이오가 하고 있는 사업성 여기에 대해서는 깔 게 없어요. 사실 깔려면 뭘로 까야 돼요? 주가로 까야 돼요. 주가 떨어지게 만들고 주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AB바이오 야 이 좋은 호재가 있는데도 못 가네. 이거 완전 개잡주잖아. 뭐 선반영을 했네 마네. 앞으로 뭐 터져도 못 가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터져도 못 가 주식이라면 외인들이 이거 담고 있겠어요? 환율, 금리를 생각해보세요. 못 담아요 절대로. 미치지 않고서 못 담는다고요. 아니 그런다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좀 이런 수급 봐도 좀 불가능해 보인다? 자 그래도 그러실 수 있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자 그러면 삼천당 제약을 보세요. 삼천당 제약도 2만원 하다가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오면서 주가 폭등했어요. 순식간에. 근데 얘가 어느 한순간부터 장기 평선 무너지고 주가가 밑으로 골팍이 확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열풍이 들고 매수가 막 들어오니까 매집을 하고자 하는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 주부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열기를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팔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팔고 이 정도 올라가면 파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안 팔아도 여기서 팔고 나간다 라는 이야기고 안 팔고 버티면 이런 하락을 겪고 이렇게 올려주면 본전이 나가고 본전이 나가는 거예요. 본전에 버텨도 딱 요 정도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삼천당 제가 어떻게 돼요?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박살 나고 있던 순간이 만원, 2만원대였는데 20만원, 30만원 가다가 어느 순간 120만원 찍어요. 삼천당 제약이 120만원을 찍었던 재료랑 AB의 바이오가 지금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재료랑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 정도로 둘 다 큽니다. AB 바이오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는 퇴행성 뇌질환 분야이고요. 다른 하나는 면역 항암제 시장이에요.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별론데 자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면역 항암제 시장 그죠? 퇴행성 뇌질환은 그랩바디 B를 통해서 BBB 셔틀의 기술력을 알렸죠. 많은 제약회사들이 퇴행성 뇌질환 분야와 같은 뭐 루게릭병이나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이나 불치병이라고 불리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애들을 BBB 셔틀을 통해서 해결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상업화되는 AB의 301이 나온다? 그럼 앞으로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서는 BBB 셔틀이 필수적인 기술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랩바디 B는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릴 수 있겠죠? 상업화까지 된다면 물론 거기까지 갈 거다라고 제가 단언하는 게 아닙니다. 시나리오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주식을 세력들이 왜 포기해요? 하물며 면역항암제는 어떻습니까? 키투르다가 지금 연매출 수십조 원을 내지 않습니까? 머크의 키투르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키투르다는 여전히 암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암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함께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도 연매출 수십조 원을 기록하는 게 키투르다예요. 그랩바디 T가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암세포만을 공격하게 만드는 설계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T세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T세포가 애초에 암을 공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얘는 T세포는 활성화가 되면 암을 공격하도록 만들어진 녀석인데 그 암을 공격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정상세포도 공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T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PDL1이라고 하는 녀석이 야, 좀 진정해봐 라고 하면서 T세포를 진정시키거든요. 근데 암이 그걸 이용을 해요. 암세포 표면에 있는 PD1이라고 하는 녀석이 야 PDL1아 나 암세포 아니야. T세포한테 말 좀 잘해줘. PD1이 야 T세포야 저거 암 아니거든. 공격하지 마. 정상세포야. 사실은 암세포인데 암세포 표면에 있는 PD1이 PDL1을 속여서 PDL1이 T세포에게 암세포 아니니까 공격하지 마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게 뭡니까? 이중항체인 거예요. 여기서 그랩바디 T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주식을 세력들이 매집을 안 하겠어요? 왜 여기서 그랩바디 T가 중요하냐면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ABL
ABA111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 2번, 3번, 4번, 100번 말해도 과하지 않아요. 절대로. ABA111은 자, 클라우딘 18.2와 4-1 BB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클라우딘 18.2는요. 이 녀석은 위암세포에서 발현되는 녀석이에요. 암세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4-1 BB는 T세포에게 야, 우리 칼춤 한번 제대로 쳐보자. 좀 날뛰어보자. 말 그대로 그냥 뭐 이런 표현을 드리면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제가 표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랄 발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4-1 BB를 원래 활용을 못했어요. 너무 지랄 발광을 하니까 T세포가 흥분을 해서 정상세포를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독성인 거죠. 근데 그랩바디 T는 이거를 통제합니다. 얘 둘을 단순히 묶어 놓으면 가능할 것 같죠? 아니에요. 얘 둘을 묶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클라우딘 18.2가 먼저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클라우딘 18.2가 위암세포를 찾아내면은 그 위암세포에서만이 핵심이에요. 위암세포에서만 4-1 BB가 켜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T세포는 지랄 발광을 할 때에 암세포에서만 지랄 발광하면서 암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해결하지 못했던 암을 정복하는 시기가 열립니다. 암을 정복하는 시기가 열린다면은 그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걸 ABA 바이오가 반드시 해낼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빅파마들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지갑을 엽니다.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좀 열리네. 한번 우리 시도해보자. 그걸 가지고 임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ABA111은 임상하겠다가 아니라 임상하고 있죠. 임상을 하고 있어. 그럼 빅파마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안 가질까요? 빅파마들이 이거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이 둘을 묶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겨운 기술이지만 무엇이 먼저 작동하게 만드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클라우딘이 먼저 켜져야 돼요. 클라우딘이 먼저 켜지고 그 다음에 클라우딘이 켜져서 위암을 찾아내면은 4-1 BB가 켜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설계하는 게 누구다? 그랩바디 T다. 그랩바디 T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키투르다를 뛰어넘을지 모르는 차세대 면역 항암제의 핵심 기술이 그랩바디 T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면 이거 머크도 찾아와서 엎드릴 겁니다. 연매출 수십조 원을 찍는 항암제, 면역 항암 치료제, 그걸 뛰어넘는 약물이 개발될 거니까 이 안에서 이게 가능해진다면 그럼 돌아와서요. 시장이 난리가 나네요. 코스닥, 코스피. 자, 이런 상황에서 ABA 바이오가 이 정도라는 거는 이 얼마나 큰 선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그럼 이 주식 지금 저렴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이제 가늠이 되죠. 나중에 미래 가치를 이런 걸 떠오르지 않았다면은 외인들이 이거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이 주식을 쓸어 담을 이유가 없어요.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해 갑니다, 여러분. 세력이 매집을 하는 단계가 어떻게 돼요?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물량을 모아요. 물량을 모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매수만 하고 매도를 안 한다? 그럼 당연히 그 물량을 흔들어요. 흔들 때 우리가 보통 흔들기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흔들기가 공포감을 담고 있고 지루함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식 쓰레기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량을 모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료 띄우면서 호재 띄우면서 주가 급등시키면서 관심 끌고 매수하고 싶게끔 만들고 탑승하지 못할 정도의 급등 만들어낸 다음에 자 타라 하면서 그때 물량을 떠넘기고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다 팔고 나가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을 뿐더러 이 가격에 지금 팔겠다는 사람도 몇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조용히 뭐 하는 거예요? 슈퍼 세력들은 관망하면서 적당히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를 잘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기준이에요. 이거 뭐 손절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왜 손절해요 도대체? 많이 빠졌는데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식 AB바이오를 손절하고 나가고 매도하고 나가면은 이 주식은 날아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거 주식 손절하자 끝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여러분들 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주식을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돼요? 손절할 생각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대응할 게 아니라 이 ABA 바이오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대비를 하고 있냐, 그 노림수를 먼저 읽어야 돼요. 얘는 지금 여기서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저렴하게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손절 쳐줘봐요. 아유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내 주식 받아가지고 올리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루하루 물량을 내놓고 있어요. 하루하루 물량을 내놓고 있으니까 빼도 물량을 내놓는구나, 빼도 사람들이 그거 겁먹고 매도를 치는구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좋아요를 꼭 누르셔야 된다. 이거 제가 방송하는 이유가 있다. 매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해도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니까 떨어뜨리면 알아서 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떨어뜨리는데도 매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여기서 더 못 빼요. 여기서 더 빼잖아요. 기존의 주주분들이 이 하락을 보면서 매도할 것 같아요? 매도 못합니다. 여기는 매도를 하고 안 하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매도를 그냥 못하는 영역이에요. 세력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과하게 막 급락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가 어떻게 움직여요? 지루하게 움직이죠. 조용히 찔끔찔끔 빼면서 찔끔찔끔 빼면서. 근데 영원히 이런 전략을 취할 수는 없거든요. 한순간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 변동성이 양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음봉으로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양봉과 음봉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손절할 구간이 아닙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물러서지 않아도 되고요. 7371-7454 제 연락처인데요. 여기로 ABA 바이오라고 종목명을 남겨놓으세요. 종목명을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BA 바이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ABA 바이오가 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이 임상이 앞으로 해낼 수 있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죠. 그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빅파마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7371-7454로 ABA 바이오라고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지금부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데 손절한다? 날아가는 주가 보면서 어떤 심정을 가지시겠어요? 폭등할 주식을 잠깐 떨어진다고, 뭐 내일도 떨어지고 하니까 폭등할 주식을 잠깐 떨어진다고 기준이 흔들려서 매도했더니 또 올라가는 걸 보게 되고, 더 크게 올라갈 주식을 조금 올랐다고 매도했더니 더 올라가는 거 보게 되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 여기서 저렴하게 물량 모아서 어떻게 주가 올리겠어요? 재료 띄우고 난리를 치면서 이 위로 보낼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쏠려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이 안에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게 이 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에 호가가 비게 되고 매물대가 비게 되면은 주가가 257,500원을 돌파하는 상승이, 신고가 상승이 나오기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린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올라가면서 털어낼 거다? 이런 말씀 못 드려요. 세력들이 작정하고 물량을 털고자 하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서 추가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장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된다. 들어가실 수 있는 비중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매입 평단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문자 남기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안내를 좀 도와드리겠다.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7371-7454로 ABA 바이오라고 남겨놓으시란 말씀 드려요. VIP 가입 안 해도 챙겨드리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뭐 나중에 제가 관리 잘해드려서 수익이 나시면 수익금을 일부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일절 드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오직 이 영상 구독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내일장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전저점을 깨러 가는지 안 깨러 가는지 봐야 돼요. 뭐 전저점 깨러 가는데 이거 무작정 추가 매수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대응은 제가 해드립니다. 전저점을 뭐 깨러 갈 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치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도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고지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도 난이도가 있는 수술은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전저점을 깰 겁니다 이런 말씀드린 거 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러 간다면은 만나러 갔을 때 어떤 수급과 상황이 벌어진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만나러 가지 않고 전저점 만나러 가지 않고 얘가 480의 선을 다시 재돌파 시도를 한다면은 그때 재료와 수급 마찬가지로 또 봐야 돼요.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지금 이 에이블바이오는 빠질 만큼 저는 빠졌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연락 꼭 남겨놓으시기 바라고요.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또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블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블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빌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